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1억 코인 뉴스 시작 한번 해보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전 세계 코인 뉴스 이 영상 하나로 전 세계 흐름이랑 잘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인사이트 브리핑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마켓 액티비티입니다. 오늘이죠. Sunday, July 18. 아직 북미 시간으로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좀 설명해드리면 토로 마켓캡 같은 경우는 1.88% 늘었지만 사실 1.30 트릴리언 달러는 여전히 밑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오히려 이제 관망 및 횡보죠. 그렇게 돼서 그쵸? 그리고 24hour 볼륨도 10% 가까이 거래량이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다 기모으는 중. 그러니까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길을 모으고 있다. 지금 뭐 올라가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도 그래도 디파이 쪽은 역시 코인들이 26%대 강한 코인들이 좀 있습니다. 디파이가 테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같은 경우 0.5%가 빠졌거든요. 45%로.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횡보하면서 이더리움이랑 뭐 카르다노라든지 다른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 더미넌스가 하락했다라는 것 또한 눈치 보기 중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보다 일단 횡보라는 거 그리고 이 횡보 후 상승 추세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어요. 문제는 테더입니다. 테더. USDT. 테더가 안 빠지고 있네요. 테더가 좀 더 많이 빠져줘야 상승 추세가 가능합니다. 4.4 이하로 나와주는 게 진짜 1순위고 베스트는 4도 이탈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테더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뭐 비트가 가격 조금 오른다, 뭐 더미넌스가 조금 오른다 이런 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이라는 건 이제 현금 확보죠. 현금을 때려박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트를 제외한 잡 알트 시장을 보면요. 비트가 이렇게 횡보를 나타내 줄 때 잡 알트에서 한 번씩 쏘고 메인 알트로 이제 넘어가는 이 순환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비트가 지금 횡보할 때 잡 알트 쏘고 메인 알트 내려가고 얘네들은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요. 지금 비트코인의 더미넌스와 한 번씩 쏠 수 있는 이런 잡알트나 잡알트 후에 이제 이더리움의 카르다노로 넘어가는 거를 조금 눈여겨보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26%일 때 올라가서 올라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디파이 같은 걸 보고 있을 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알트들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더 많이 떨어질 때 이제 메인 알트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때 사셔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기준으로 아니면 한 달 기준으로 좀 보죠.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1900불 미만으로일 때는 사시면 됩니다. 그쵸? 1900 미만에 사셔서 계속 홀드가 아니라 2000 가까이 가면 파시는 거예요. 2000이 넘으면 팔아버려야 돼요. 1900 가까이 가고 뭐 2000이 안 되더라도 10%만 먹어도 괜찮다면 가서 파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지금 높은 유지한 채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다른 걸 들어가시면 더 마이너스인 시점에 사셔서 올라왔을 때 팔아버리는 거죠. 너즈 같은 경우도 지금 코인이 많이 내려갔죠. 0.17까지 내려가가지고 0.193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알트들은 더 많이 내려가요. 매번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단타 스캘핑이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막 코인을 매집하고 이러기에는 되게 멘탈이 힘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단타 스캘핑 이렇게 어떤 이렇게 단타가 아니면 뭐 10% 정도 먹겠다 아니면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현금을 쓰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관들도 현재 31K, 32, 33K에 매집하면서 물려가고 있고 채굴자들은 28, 29에서 매집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프상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단기적 하락 가능성이 28.5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28.5까지 간다고 해도 막 여러분 막 망했나 싶을 때 언제 올라오는지도 모르게 올라올 거예요. 28.5까지 찍으면. 장기적은 무조건 상승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지난 1년을 보여주는 1년 아니냐 11월부터 지금 8월 전까지를 보시면 되는데 쭉쭉쭉쭉쭉쭉 상승이 나오고 2020년에 들어서면서 쫙쫙 올라가고 한번 횡보하고 다시 한번 쫙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횡보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락을 할 때 그쵸? 이때도 하락이었죠. 거의 42,000불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죠? 28,000까지 14,000불이 떨어졌을 때 거의 한 30-40%라고 봅시다. 이때 거래량이 초록불이 나오면서 쫙 한번 올렸거든요. 보시면. 그쵸? 쫙 한번 올렸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빨간불이 쫙 한번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내리고 그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때는 거래량이 되게 미미했잖아요. 거래량이 미미했을 때. 보이시나요? 이때보다도 낮았을 때 이럴 때보다도 훨씬 낮잖아요. 그쵸? 미미하면서 올리고 이 얘기는 고래들이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산 겁니다. 올린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의 all-time high죠. all-time high를 찍고 살짝 내리고 다시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때 거래량이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싹 다 팔았어요. 싹 다 팔면서 라인이 끝까지 걸렸던 게 요게 28.5, 28.3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 다 이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28 밑으로는 내려가지가 않아요.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다 똑같은 라인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 라인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이 라인이 쭉 오시면 이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서 하나 되게 보기 되게 좋은 게 바로 이거죠. 이 밑에 보시면 바로 얘입니다. 이 거래량이 길게 또 한번 이쯤에서 쫙 한번 올라와요. 역대까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래량 없거든요. 게다가 이게 초록불이잖아요. 빨간불이 아니라. 빨간불이 나오면 늘 하락이 나왔거든요. 빨간불이 나오면 하락. 초록불이 나오면 아무리 가격이 미쳐도 상승입니다. 그쵸? 기존에 비교해서 거래량이 가장 높으면. 자, 초록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하락일까요? 상승일까요? 저는 상승에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딱 가운데를 두고요. 앞뒤가 완전 그래프적으로 딱 이렇게 겹치면 나비 아시죠? 나비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대 거울같이 흡사하거든요. 얘랑 얘랑 겹쳐지고 얘랑 얘랑 겹쳐지고 얘랑 얘랑 겹쳐지고 얘랑 얘랑 겹쳐집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40K가 깨지면서 하락 추세 가면 기관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래프로 후드를 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딱 정확히 이 그림이에요. 4월 말에 이렇게 팰 것 같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제는. 그럼 여기에서 라인이 또 몰리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 보세요. 늘 빨간색 라인을 밑에다 두고 상승이 있었어요. 상승이 있다가 이때부터 라인이 겹쳐버리면서 빨간색 라인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하락을 쫙 한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라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이 라인이 다 모이는 지경이 제 생각에는 거의 7월 마지막 주라고 봅니다. 마지막 주에 되고 8월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빨간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한번 다시 뭡니까? 쫙 한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가는 것만큼 이게 바닥이라고 보고 올라가면요. 정확히 이만큼 올라가면 이게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갱신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전 이게 이제 여기라고 봅니다. 저한테는. 그럼 정확히 이렇게 그려놓은 올타임 하이만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올라가면 이게 정확하게 10만 불 근처로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안 믿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공부와 차트와 그리고 전체적인 또 그냥 흐름까지도 저는 여전히 한 발 남았다고 보고 제가 생각했던 전략에서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이거를 이때였었나요? 4월 말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로 후드를 패겠구나, 라고 얘기했던 시점이었죠. 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과거 영상에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이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다리세요가 아니고 진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온 게 보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냥 시즌 종료가 되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0으로 가면서 뭐 아예 12,000불이나 뭐 0으로 가면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기에서 지지가 된 것들이 깨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엔 여기에 누가 있죠 지금? 세력들과 기관들과 그리고 채굴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지가 되면 여기가 다시 여기로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 일정이 7월 18일 날 GPTC 락업이 다 풀리죠. 31K에서 지금 락업이 풀려 있고요. 21일 날 B-World 컨퍼런스에서 잭 도어시와 일론 머스크와 캐시 우드가 이제 셋이서 나와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때 당시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한번 푸시를 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또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7월 26일에 테슬라의 2차 분기 발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다시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비트코인 가지고 있었던 걸 팔았다 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코 프렌들리하게 되었고 채굴자들도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푸시를 했죠. 너가 원하는 그런 것들 다 했는데 테슬라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올 때 7월 26일 날 테슬라 2차 분기 발표도 있고 8월 달에 이더리움 하드포크 발표도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호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뒤에 푸르르한 이제 상승장으로 갈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인사이트 뉴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위터 계정 한번 보죠. All Time High 트위터에서요. 몇 가지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보면요. 아예 따로 빼놨네요. 제가 보시면 암호화폐 투자해야 할까 해서 월가의 CIO 10명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것들을 동의하는 장점에선 블록체인 이퀄 혁신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과의 충돌, 이제 금융 시스템이죠. 그리고 규제가 좀 약하다. 규제가 들어와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자유롭게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가격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선뜻 투자를 권유하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의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치 투자를 하지만 가치는 변함이 없고 펀더멘탈은 늘어나지만 그래도 그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건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혁신이고 제너레이션에 나올 만한 기술이다 라는 얘기를 갖고 있죠. 팀 드레이퍼라는 분이 2022년 말까지 25만 달러 돌파한다. 상당히 높은 기대를 갖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올타임 하이를 믿고 있는 거고요. 런던의 하드포크 아까도 얘기했죠. 이더리움의 수요와 가치를 증가할 거. 이더리움이 가면 비트는 쫓아가거나 이 둘은 무조건 밀당하는 관계라고 제 영상 초반부터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 관련된 거 코리니 톡으로도 나와 있고요. 비트코인의 난이도 조절 완료돼서 채굴 난이도가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더 많이 캐고 있고 비트코인이 31K로 하락 안 사길 잘했다. 미친 듯이 샀었어야 했는데 라는 글들이 1년 후에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타임 하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발 더 남았고 상승 가능하지입니다. 물론 이 세계의 100%는 없죠. 그래서 제 이야기가 100% 맞는다 이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이런 차트적인 관점, 그래프적인 관점, 그리고 이때 깨졌을 때 제가 이거 역 헤드앤숄더 그래프로 후드를 패겠구나. 그리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 힘들게 하는 거 두 가지 뭐라 그랬죠? 가격과 시간이라 그랬죠. 이때 가격으로 힘들게 하겠지만 가격보다 여러분들 질질 끄는 거 힘들 거라고 과거 영상에서 다 얘기해 놨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뭐 잡소리가 아니라 이런 이유를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아직 한 발이 남았다고 같이 믿고 좀 버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재민이 우리 창업자 디지털 달러 출시돼도 비트코인의 효용성은 그대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게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던 디지털 달러 출시되면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불필요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인플레이션 같은 거가 커지면 비트코인은 더 잘 나갈 거야 라는 얘기고 뭐 또 다른 인사이트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화폐로서의 역할만이 있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죠? 가치가 다르고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자산의 역할이고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데 단순하게 달러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업비트 원화 마켓 상패를 치렀던 페이코인이요. 빗썸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다행이라고 생각드리고요. 업비트에서 뭐 갑자기 사전 공지도 없이 상장 폐지를 해버렸지만 페이코인 뒤에는 다날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밀고 있는 빵빵한 그래도 김치코인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거라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번에 상장이 되면서 다행스럽게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키프로스 공화국 암호화폐 관련 지침 마련 중인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거든요. 제가 뭐 늘상 얘기를 하지만 비트겟 거래소가 싱가포르에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다 가지고 있지만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만 이때 뭐를 사인하냐면 자금 세탁 방지 법을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고요. 인증을 하면요. 인증을 하면 탈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신상이 들어가잖아요. 신상이 들어간 순간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자금 세탁 방지를 막기 위해 인증 후에는 탈퇴를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비트겟 거래소에서.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왜 탈퇴가 안 되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자금 세탁 방지법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를 막 왔다 갔다 뭐 머니 라운드를 했는데 걸릴 것 같으니까 다시 회원 탈퇴하고 다시 회원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남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탈퇴를 못하게 그래야 이런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래소들은 많이 털릴 거예요. 제가 밑에서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털릴 거래소들이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돌체 앤 가바나가 NFT 독점 컬렉션 출시. 명품들이 NFT와 협업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이거 신규 자금을 불러 모으는데 매우 좋죠. 가능하지. 이제는 진짜 명품들 브랜드가 있는 사람들 그런 뭐 모델뿐만이 아니라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방송 매개체 등등등에서 NFT와 손잡고 들어오면요 엄청날 겁니다. 이것도 캐시우드 비트코인 ESG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뭐 여전히 우리 캐시우드 누나는 끊임없이 비트코인의 채굴이 중국에서 발생했었던 게 분산된 게 건전한 현상,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이렇게 건전한 현상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렇게 했고요. 미국으로 이동될 뿐 아니라 그리고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갔다. 중국보다 낫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쓸 거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일로나 우리 같이 가자라고 이제 얘기 한번 해준 거죠. 재생에너지를 다른 경우보다 빠르게 확산시킬 거고 무척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아크인베스트 이런 얘기 하시면서 주식도 코베 15.6만 주 매수해 버리기.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이 매도한 거를 더 사버렸네요. 15만 주를요. 그쵸? 6만 주 이상 사버렸습니다. 진짜로 BTF가 아크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고 정말 좋아하고요. 디지털 자산 증권 법상 상품으로 취급하는 법안 발의. 이거 되게 엄청난 일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디지털 자산을 증권법상 상품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토큰의 판매와 거래가 연방증권법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현재 합리적이 못한데 이 합리적이지 못한 거를 한번 뒤집어서 이 혁신을 해치고 있는 걸 이제 막지 말고
우리가 큰 흐름을 먼저 만들자. 우리가 큰 흐름을 먼저 만들어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 블록체인 협회, 코인센터 등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엄청 프렌들리하다는 거죠. 프렌들리하게. 미국에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쭉쭉 잘 부탁합니다. 중국의 BTC 하시레이트 점유율이 30%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카자흐스탄, 저번에도 얘기했던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중국은 하락이 될 거고, 미국이 현재 세계 2위인데 이제 미국이 2위에서 1위까지 올랐겠죠.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일어날 거고, 일어난 후에는 올라가는 일밖에 없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인수인계 중이라 그렇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미디어 4대 코인 거래소까지 실명 계좌 장담 못한다. 네. 비썸과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각종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비썸은 실소유주가 국내 가상 화폐 규제 피하려고 꼼수 매각도 하고 코인 시세 조정도 모의하고 난리 났고요. 업비트는 업비트 자체에서 지금 해외 법인이 있었는데 환치기 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암호화폐를 진짜 쓰면, 이러니까 뭐가 되냐면 투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투기라고 일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멀었는데 이렇게 되면 건전한 투자가 나오기 어렵죠. 이게 지금 또 게다가 4대 거래소라고 크게 이름 붙인 비썸과 업비트의 소유주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일반 개인들이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아셔야 할 건 아무리 뭐 대한민국에서 이렇든 저렇든 해도요, 미국 지금 법안 발의하고 있죠. 바로 위에서. 그쵸? 법안 발의하고 있고, 증권법상 바꾸고 있고, 아크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지금. 그리고 돌체 앤 가바나에서 이 NFT를 갖고 지금 컬렉션을 같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거를 보시면 투기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이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와 비썸 쓰시는 분들만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비썸과 업비트 그냥 문 닫겠다.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문 닫겠다. 잇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재연장 안 될 거고, 투자자들도 이런 것들 어떻게 못하면 그냥 문 닫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쵸? 금융위 관계자가 문 닫는다고 하면 비썸과 업비트 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위험한 거지만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해야 되는 거. 뭐 늘 얘기하지만 건강한 거래소로 옮기시고, 한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만 사용하지 마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김프 낮을 때는 해외 거래소에 옮겨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또 셀시어스 가입하셔서요, 그냥 보내 놓으세요. 가만히 이자라도 받게. 기존의 영상들 다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뭐 비트겟, 크립토.com, 뭐 제 코인베이스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거 옮겨 놓으시고요. 건강한 고래서 그것들이 얘기했던 고팍스, 한국에서 쓰시는 분들 고팍스 사용하세요. 여기에는 뒤에 투자자가 DCG잖아요. 뭐 이런 짓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은 어차피 안 할 거 아니에요. 비싼 글로벌 싱가포르 비싼 브랜드 못 쓴다. 네, 지금 뭐 안 좋아요, 상태. 미국 법무부에서 바이낸스에 범죄 수사 지원 감사 편지 요청 거죠.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아니, 이게 미국 법무부가요, 바이낸스에게 땡큐노트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땡큐노트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캐나다든 뭐 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기업이든 뭐든 인베스티게이트를 할 때 예의상 땡큐노트 같은 거를 씁니다. 뭐 thank you for your offer, 뭐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appreciation을 앞에다 붙여주는 매너, 에티켓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자신의 트위터에 영국 경찰 쪽에서 이렇게 했던 거를 막 보면서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지금 뭐 하냐? 바이낸스는 범죄 수사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감사 편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 당국에 감사 편지를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It's so weird라는 얘기가 했죠. 미국이 뭐 바이낸스 맘먹고 때리려고 했는데 감사 편지 쓰겠습니까? 이탈리아 금융당국 바이낸스 현지 영업 허가 없다. 바이낸스 무허가 영업 경고. 홍콩 바이낸스 홍콩서 승인 등록 안 받아. 자, 바이낸스를 미친듯이 때리고 있죠? 왜 이런지 제가 과거 영상에서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이거 왜 이런지 이제 알아요. 왜 하냐면 보세요. 바이낸스 오는 10월에 주식 토큰 지원 종료. 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인사이트가 맞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제가 예전에 테슬라랑 애플과 등등등 이 주식 토큰들을 발행을 바이낸스가 시작을 했을 때 이거 밥그릇 싸움이 될 수 있다. 밥그릇 싸움이 심각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증권가랑. 그쵸? 그리고 이 바이낸스 뒤에 혼자서 이렇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중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바이낸스 후드려 패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래서 바이낸스 말고 라이센스 된 거래소들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으신 분들이 많이 비웃고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인사이트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세계에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장을 한 게 아니라 뭐를 했냐면 바로 주식 토큰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얘기했어요. 100기 들은 거죠. 100기. 기법한 겁니다. 100기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이건 안 건드릴게. 이거 지금 안 되겠구나 해서 100기는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요. 이미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데서 오케이 그러면 바이낸스 계속 쓰는 걸로 라고 바로 못 돌려요. 바로 못 돌리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참고하세요. 미국 거래소들은 지금 신났어요. 아니면 라이센스 된 거래소들 지금 이런 걸 많이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구글의 비트코인 가격 키워드 검색량 최근 7개월 최저 수치 기록. 개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지금이 진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살려고 막 공부하고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6만 그때 가서 살려고 한 것보다 3만 4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건 반이잖아요. 50%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펀더멘탈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참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게 아쉬워요. 윌리우 비트코인 탈중화 금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뭐 이건 이제 디지털 고드라는 얘기를 계속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 주 GBTC 보호 물량 해제 이게 이제 단기적 하락은 될 수 있으나 정말 초단기로 보고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플러스다. 뭐 그때 말씀드린 FTX 설립자, 크라켄 등등등 현물 가격에 큰 영향 안 미친다. JP 모건만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미 경기 이거 이제 서브시디죠. 서브시디 준 거, 코로나나 관련된 거 0.02%가 비트코인을 유입됐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1%까지만 돼도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플러스 알파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여전히 크립토의 공포 탐욕 지수는 15 극단적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 세계의 흐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어디로 가는지 인사이트 확인하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인사이트 관점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뇌피셜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 요약. 전 세계 흐름 및 인사이트 다시금 보시고 여러분들도 왜 투자하는지, 언제까지 할 건지, 그리고 미래가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올타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좋은 내용들 매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